바꾸면 이게 뭐야? 그냥 1500이 돼요. 그죠? 킬로 파스칼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33, 뭐 30 정도도 돼요. 킬로 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아셔야 돼. 복합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계산할 때는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0.038일 때는 얼마 1.5일 때는 얼마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하기 쉬운데 이건 지금 33하고 1500이 나왔단 말이죠. 문제에서 보시면 이거 뭐 0도 있나? 아니 1도 있잖아.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30하고 1500만 이게 30하고 1500 사이에 있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중량 수분 함량으로 물어봤어요.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33은 그때 수분 함량이 0.3이고 그죠? 0.3이고 그때 여기에 0.1이에요. 그 사이 넣으면 0.2죠. 그죠? 0.2라는 게 이게 중량 수분 함량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중량 수분 함량을 주어졌잖아요. 그 중량 수분 함량은 용적 수분 함량, 용적 수분 함량 문제가 용적이에요. 용적 수분 함량은 중량 수분 함량 곱하기 용적 밀도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계속한 거예요. 용적 밀도. 용적 수분 함량은 중량 수분 함량 곱하기 용적 밀도. 이거 수십 번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잖아요. 0.2가 여기서 0.3하고 0.2니까 0.2. 그 다음에 용적 밀도도 나왔어요. 그죠? 0.2.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깊이가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0.1도 곱해준 거예요. 맞나요? 20으로 환산해야 돼. 응? 20cm 0.2니까 미터를 센치로 미터로 나왔으니까 그죠? 0.0.2. 그러면 답이 3번 맞나요? 4.8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1.2죠 이게. 용적 밀도가 1.2니까 깊이가 이거 깊이고. 개념 아시겠죠? 깊이가 문제가 20이 돼야 돼요. 20. 네? 20. 0.2m니까 네. 20cm가 돼야 돼요. 지금 물어보는 게 단위 깊이 단위가 센치로 물어봤잖아요. 최종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게 0.2라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이거 의미 아시겠죠? 이 의미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물어보는 거는 유효 수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냐 1번. 단위를 알고 있냐 2.0, 1.5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분리해서 하면 쉬운데 이제 이거 복합적이니까 어려운 걸로 느끼는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돼. 유효수분은 포장유수라서 위도점이다. 포장유수는 0.033이다. 위도점 1.5다. 이 사이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중량 수분 함량만 물어본다고 그러면 0.2가 돼요. 그죠? 여기서 0.2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유효 수분 함량을 물어봤어. 그러면 어때? 중량 수분에다가 용적 밀도를 곱해야 되고 그다음에 깊이까지 해야 돼. 왜? 아까 그 지문에서 깊이를 주어졌잖아. 그죠? 깊이를 주어지면서 그 깊이까지 하면 용적 수분 함량 얼마냐? 그래갖고 중량 수분 함량이 지금 0.3에서 0.2를 빼니까 0.2가 되고 용적 밀도 주어졌어요. 1.2. 깊이 0.2를 곱하면 4.8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중요한 점은 유효 수분이라는 용어 포장유수에서 미적점까지다. 그 다음에 단위는 포장유수는 0.033이다. 0.33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고치면 33이 된다.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알고 저기 하고 가셔야 돼. 거기서 뭐 계산하고 막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메가파스칼을 뭐 킬로로 바꾸려고 하면 그 1000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30이 되고 33이 되고 하나는 1500이 되고 이런 개념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량 수분 함량은 용적 수분 함량에다가 밀도, 용적 밀도 곱하고 여기서 뭐 깊이까지 없으니까 깊이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토양 공기
1번 토양 내 각 이동은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 맞죠? 토양 성분에 따라서 이동 방향이 틀릴 수 있고 대기에 비해 상대 속도가 높다. 계속 가부시적이죠? 상대 속도 토양. 두 번째 그죠? 그 다음에 3번 토양 내 기체의 이동은 주로 뭐에 의해서 이동돼요? 확산에 의해서. 4번 이산화탄소는 주로 대기에서 토양으로 이동한다. 반대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많은 토양에서 대기로 이동. 4번 고상의 비율이 낮을수록 통기성이 좋다. 맞아요. 그쵸, 맞죠. 4번 아니 5번도 답이에요, 그죠? 응? 맞죠? 옳지 않은 것이네. 하는 거. 옳지 않은 4번은 4번. 4번. 고상이 낮을수록 통기성이 좋아진다. 맞아요, 이거는. 답은 하나, 4번. 착각해서. 이거를 4개짜리를 5개를 만드냐고 지금 헷갈려, 제가. 원래 이게 문화재 저기는 사지선장인데 내가 억지로 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막 머릿속에 헷갈려. 점토광물 꼭 난다고 그랬어요. 점토광물은 2차 광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2차 광물, 점토광물, 또 주로 규칙적인 결정형이다. 그렇게 점토광물은 주로 결정이다. 그 다음에 카올리나이트는 우리나라의 주된 점토광물이다. 맞죠? 그 다음에 카올리나이트는 1대1 격자형이며 팽창성이다. 틀렸죠? 비팽창형. 하올리사이트나 뭐 이런 거 1대1은 다 저기요 비팽창이고 2대1 중에서 비팽창이 있죠. 일라이트하고 크롤라이트 이런 거는 비팽창이에요. 나머지는 팽창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결정지 규산염 정토광물은 규산 사면체하고 규소 사면체라고 그래요. 규소 사면체하고 알루미나 활면체로 구성된다. 규산이나 뭐 알루미나나 이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규산 사면체, 알루미늄 활면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점토광물은 대부분의 환경 조건 하에서 순음전화를 가진다. 맞죠? 점토광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다 세설되어 있고 좀 쉬었다 할까요? 11번 할게요. 아니 10번. 그 토양 조질물이라는 게 있어요. 토양 조질물이라는 거는 그 토양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조질을 갖고 있어요? 너무 작게 그 자기 비표면적이 커지다 보면 전기를 띈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릴 때 책받침 같은 거를 가면 막 이온화돼 갖고 그 책받침이 머리카락이 막 붙잖아요. 이것처럼 예를 들은 건데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저기가 되면은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돼요. 이 표면적이 비표면적이 크다 보면 알갱이가 너무너무 작아지면서 이거를 교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적이냐 그래갖고 1번 유기물이 지닌 유기산 해리에 의한 전하. 이게 뭐냐면 184쪽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건 뭐냐면 구식산 같은 경우는 유기물 같은 경우는 그 가변적인 그 전기를 띠잖아요. 이거는 산에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기적인 성질을 떼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규산염 정토광물의 동형 치환에 의한 전하. 맞죠? 동형 치환이라는 건 뭐예요? 생성될 때부터 자리를 가운데 규소가 있고 바깥에 4개의 산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알루미늄 활면체라고 해서 알루미늄 하나가 있고 그 바깥에 6개의 산소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생성될 때부터 마이너스 이온을 띠게 된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산염 정토광물 같은 경우 쪼갰을 때 규산염 정토광물에 변두리 전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토양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전하. 이거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온이 녹아있는 거는 이건 여기랑 관계없다. 토양 조질물 자체는 관계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시구지의 토양 유기물질이 점토광물보다 더 큰 표면적과 표면 전하를 갖는다. 이런 거 같은 것이 이제 조질 같은 거죠. 조질. 전기적인 어떤 성격을 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양이온 막 교환 능력이 있는 것도 이런 전기적인 성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질이라고 그래요. 답은 4번이고요. 양이온 교환 능력 꼭 나요.
그래서 1번 양윤 교환량이 크면 토양의 완충 능력도 커요. 그 다음에 점토 광물 종류에 따라 양윤 교환 능력은 달라요. 그죠?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3번 토양 활산도가 감소하면 양이온 교환 능력은 감소한다. 이거는 활산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활성도가 이제 틀려. 이거는 뭐냐면 활산도 토양 옆에는 활산도하고 뭐가 있어요? 잠산도라는 게 있어요. 활산도라는 거는 이제 옆에 용액 중에 녹아 있는 거고요. 잠산도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고 갈까요? 205. 여기 보시면 194쪽부터 뭐 있죠? 200 얼마요? 5. 205? 아까까지는 우린 양이온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토양이 이제 토양이 뭐냐면은 산도라는 게 있어요. 산도. 아까 산소 이온이 많아지면 이제 산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산성화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산도가 많아지면 수소가 많이 붙어 있으면 특히 알루미늄하고 산소가 토양에 교질에 많이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산도가 돼요. 그러니까 산성화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산도가 되는 것 중에서 활산도라는 게 있고, 그게 205쪽 맨 밑에 활산도, 이건 이제 pH 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활산도 그림을 보면은 206쪽에 그림 한번 붙어 있는 게 잠산도예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용액, 이게 활산도가 돼요. 그래서 활산도는 토양 용액에 녹아있는, 수소가 용액에 녹아있으면 이제 이게 산도라는 게 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건 잠산도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잠산도는 잠산도는 토양 입자에 흡착되어 있는 교환성 수소와 교환성 알루미늄에 의한 것으로서 교환성 알루미늄과 교환성 수소 이온은 토양 산도의 주요 물질이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많이 있으면 이제 산도를 띠게 돼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온 거 207쪽에 가면, 다른 거는 뭐 쭉 읽어보시고, 207쪽에 가면 자꾸 왜 토양이 산성화되냐? 왜 자꾸 산성화되냐? 그러면 토양에 붙어있던 수소를 제외하고 뭐가 떨어져 나가요? 칼슘, 칼륨 이런 것들, 마그네슘 이런 게 용탈이 되면은 떨어져 나가면 산성화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모암이 화강암이기 때문에 산성암이에요. 그죠? 산성암, 염기성암 이게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산성암은 양분이 없는 거예요. 산성암. 그러니까 규소 성분이 66% 이상 되고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없는 거예요. 양분이 없는 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암이기 때문에 화강암이 원래 산성암이기 때문에 산성 토양이고, 그 다음에 207쪽에 보면 아까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요? 물에 녹으면 산성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유기산이 생겨서 산성이 되고, 또 비료 같은 게 208쪽에 보면 비료 성분 같은 게 질산화되면서 수소 이온이 생겨요. 수소가 생기면 산성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 시험에 잘 나요. 그 다음에 황 같은 게 철의 황화물이 이제 미생물 때문에 화학 반응 거쳐서 황산 이온으로 이제 산화가 되면 이때 수소가 또 발생해서 또 이제 산화되고, 그 다음에 농경지에서 그런 작물 같은 거를 하고 다 베어내보려면 이게 염기성이 이거 작물에 따라갖고 없어지니까, 그죠? 양분이 없어지니까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활산도가 감소하면 양이온 교환 감소한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잠산도가 감소하면 붙어 있는 게 감소하면 이것도 감소하는데 이 떨어져 있는 게 감소해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하고는 3번 같은 게 틀린 거고 4번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면 양용 경량이 증가한다. 당연히 맞는 거고요. 건조통항 1g이 교환할 수 있는 양이온 총량을 아까 C몰C라고 했어요. 그죠? 100g은 밀리당량 MEQ 이렇게 표시하고요. 12번입니다. 교질물에 섞여 있는 흡착되어 있는 양이온에 대한 설명. 이제 붙어 있잖아요. 교질물에 토양 거기에 붙어 있는 양이온이 교질물에 흡착되기 쉬운 정도를 이액순이라고 그래요. 이액. 흡착되는 순이 있었죠, 아까. 흡착이나 이액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액. 달라붙는 정도. 그 다음에 흡착세기를 이액순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이액순이 묻는 것도 있고 흡착세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흡착세기는 교질물의 종류하고 양이온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죠? 수소가 제일 강하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그 해설 보면 칼슘, 암모늄, 그 다음에 나트륨이 제일 약해요. 나트륨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왜?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수와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교질물이 같다면 양이온 전하와 수와의 양이온의 크기가 클수록 잘 흡착된다? 틀렸죠, 그죠? 수화된 양이온이 작을수록 잘 흡착돼요. 그래서 192쪽에 보시면 되고 4번 양이온의 흡착 정도는 질량작용 법칙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래요. 뭐냐면은 질량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수소 하나하고 칼륨 같은 경우는 일가거든요. 근데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칼륨 같은 게 하나가 이제 대치가 돼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칼슘이 들어오잖아요. 칼슘이 이가예요. 그러면 수소는 뭐 두 개가 떨어져 나가야지 칼슘이 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질량 적용 법칙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맞는 거고요. 흡착이 되는 양이온은 칼슘, 뭐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수소 이런 게 다 양이온에 들어가요. 그래서 순서 알아두셔야 되고 아까 산성화되는 원인 석회 물질을 시용했다. 아니죠. 석회 물질은 그 이제 수용산성 석회 물질을 시용했다? 아니죠. 그죠? 1번은 답이고요. 산성화되는 이유는 아까 수소하고 뭐가 알루미늄이 했을 때 된 거고 용해된 탄산이 해되고 작물의 염기 수탈 아까 작물을 잘라냈을 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질소가 질산화 과정을 거쳐요. 질산화 작용을 거쳐갖고 저기가 된다고 했죠. 아까 4개인가 5개 꼭 알아두셔야 되고 15번 염류 토양 얘기했었어요. 전번에 그죠? 염류 나트륨성 토양, 염류 토양 특징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염류성 토양의 염류 토양의 pH는 최소 8.5보다 높다? 맞아요? 틀리죠? 그 다음에 점토광물 흡착 부위는 나트륨이 주로 존재한다? 아니죠. 염류 토양은 뭐가 나트륨 토양은 나트륨이 흡착되는데 이 염류 토양은 다른 거 칼슘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토양 구조가 매우 불량하다? 아니요. 염류 토양은 좋아요. 215쪽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염류 토양은 백색 알칼리 토양이다. 백색. 염류는 백색이고 나트륨 토양은 흑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소량 Na2, NO3가 형성된다. 이거는 나트륨 토양에 대한 특성이에요. 나트륨성 토양에 대한. 근데 그 나트륨성 토양이 있죠. EC는 4BC 지멘스 이하라고 그랬어요. EC만 이하고 다 나트륨 토양 이상이에요. 요거만 외우면 요거 위에 거 지문을 다 해석할 수 있겠죠. 색깔만 이제 좀 하시면 되고. 15번 금권 미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금권 미생물. 뿌리 옆에 사는 거. 1번 균군은 토양의 양분 흡수를 저해한다? 아니죠. 그죠? 도와주죠. 아죽토박터 아조스피리움 질소를 고정한다? 맞습니다. 단독 아죽토박터 같은 거 봐요. 단독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조스피리움은 얘기 안 했는데 이것도 질소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리조뷸하고 지베렐린 애시드나 인돌 3 아세틱 애시드 등의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게 틀렸어요. 뭐냐면은 그 바실러스 같은 균, 이게 폐지 어디 있냐면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 호르몬을 생산해요. 중요하죠. 근데 그 어떤 균이냐? 바실러스 같은 균이 그런 거를 생산해요. 그 폐지 어디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폐지를 안 써놨네 제가. 네? 찾으셨어요? 여기 써진 거 아니에요? 255쪽 한번 볼까? 안에서 6째. 255쪽. 예, 거기 있었어요. 이게 혐의에 놨던 거예요. 요 페이지 전체를 다 아시고 가시는 게 좋아. 1회 때 놨던 거예요. 봐요. 예, 여기서 다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리조비움이나 아조토박터, 아조스틸리움은 질소 고정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독으로, 그죠? 리조금만 그 공생이고 나머지는 단생, 단독. 그 다음에 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 호르몬을 생성을 촉진해요? 바실러스 같은 거. 지베렐린 아시죠? 그 다음에 인도라제트라는 게 옥산 종류의 하나예요. 이런 거는 호르몬 생성을 촉진시켜요. 바실러스. 이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호르몬을 생성시킨다. 그래서 바실러스균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리조뷸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슈도모나스 같은 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병원균 같은 거를 억제시킨 거예요. 발육을 억제시켜갖고 미생물들은 억제시키고 식물의 생장은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죠? 발육을 촉진시킨다고 해서 4번 틀린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그 페이지. 그 다음에 질소 기하 현상 항산한다고 그랬어요. 질소 기하 현상. 볏짚을使用하면 기하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볏짚을 사용하면 기하 현상을 억제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유기물 탄질비가 30 이상이면 토양지수에 유기화가 우생한 거예요. 2번 틀리고요. 3번 탄질비가 15 이상이면 부동화가 아니라 무기화가 우생한 거예요. 2번하고 3번하고 약간 거꾸로 돼 있고요. 4번 토양 미생물과 식물 간의 질소 경쟁 때문에 발생한다. 맞죠? 저번에 얘기했어요. 이해하시죠? 이거는 질소기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미부숙된 그 비료를 그 퇴비 같은 걸 준다고 하면 식물한테 가기 전에 미생물들이 질소 조금나마 그걸 먹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저기는 식물은 흡수를 못해요. 그때 식물이 질소 기하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생물하고 식물 간의 질소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미생물이 또 먼저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답이고요. 탄질률이 20보다 낮으면 유기물 분해 속도가 느릴까요? 빠를까요? 빠르죠. 숫자가 적을수록 질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분해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볏짚은 70에서 80, 가물비는 600, 화렵수는 400 정도 된다. 토양에서 탄질작용이 일어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탄질작용이 언제 일어나느냐? 질산성 질소가 기체 상태의 질소를 변환하는 생화학적 반응이고요. 질소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맞는 거고요. 산성 토양에서는 탈질작용이 느려진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가 환원층에 있을 때 일어나기 쉽다. 네, 맞죠. 환원층에서 생깁니다. 질산성이 환원층에 들어갔을 때 질산성이라는 거는 산소가 있잖아요. 그걸 환원층에 가면 미생물들이 떼어먹어요. 산소를. 그러면 그게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질산하고 산소가. 그래서 산소가 이제 뚝 떨어져 나가는 그걸 탈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니트로시스티스는 대표적인 탈질 생성균이다? 아니죠. 시도모나스, 바실러스, 마이크로코커스, 아크로모박터 이런 게 탈질균이고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무슨 균이에요? 질소
그 질산화 작용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질산화균 한 24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48쪽에 보면 암모늄태 있죠. 암모늄이 질산으로 변하는 과정을 뭐예요? 질산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암모늄이 산소를 만나서 질산화 형태로 되는 걸 질산화라고 그랬는데 질산화에 관계된 걸 질산화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암모늄이 NO2로 될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암모니아 산화균이 있는데 니트로소모나스, 니트로소코코스, 니트로소스피라 이게 이제 암모니아 산화균이고 두 번째는 아질산 산화균이라고 그러는데 니트로박터, 니트로시스티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탈질균이라고 그래도 아니죠. 탈질균은 그 밑에 3번에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게 다 탈질균이고요. 이거는 질산화균이에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아질산 산화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중요하니까 아셔야 되겠죠. 세균들을. 그 다음에 이거는 3번 같은 경우는 아니 5번 17번에 5번 온도는 25에서 35 pH가 중성 그리고 토양에 산소가 부족할 때 잘 발생한다. 네. 이런 탈질은 이럴 때 잘 발달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양 부식 꼭 난다고 그랬어요. 결정질 고분자 화합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비결적이죠. 틀리죠. 비교적이. 나머지 점토 광물이 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암갈색, 암흑색, 그 다음에 미생물의 분해에 저항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죠? 점토 광물보다 양이온 경화 능력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식산, 풀부산, 부식회로 나눠진다. 274쪽에 있어요. 이거 설명하고 갈까요? 아니면 알고 계시나요? 274쪽 간단히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부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부식은 세 가지로 나눈다. 중요하죠. 부식회, 부식산, 풀부산 이렇게. 저는 풀부산은 그냥 다 녹는다. 네, 다 녹는다. 풀부산. 그래서 맨 이쪽으로 보고 잘 녹으니까 저분자겠죠. 그죠? 고분자일수록 잘 안 녹는 거예요. 173쪽 보시면서 시험에 꼭 나요. 이거. 이제 부식 막 했잖아. 유기물 뭐 부식 다 똑같은 얘기인데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처음에 이 부식 물질을 갖고 녹여봐요. 뭘로다가 녹이냐면은 이제 알칼리 용액으로 녹여요. 부식물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알칼리 NaOH라는 그 알칼리 용액으로 이제 녹여봐요. 그러면 안 녹는 게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식회. 부식회가 제일 저기가 있죠. 결합이 단단히 돼 있는 고분자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안 녹고 이건 녹아요. 녹는 걸 갖고 또 어떻게 해요? 저기를 해놨어요. 요새 이거는 알칼리고 이건 요번에 산성인 거를 갖고 해요. pH가 1 정도 되는 거 엄청 강산성이죠. 그걸 갖고 또 녹여봐요. 녹을 때는 어때요? 풀부산이라고 그러죠. 풀부산. 안 녹을 때 부식산. 부식산. 이게 제일 고분자로 돼 있죠. 안 녹으니까 고분자라고 하고 이건 저분자라고 표시해요. 이거는 제일 저분자 잘 녹고 이거는 산성에서만 안 녹고 이거는 알칼리에서 아니십니다. 그 책이 270편에 있으니까 그냥 지금 안 녹는다. 안 녹는다. 부식회. 쭉 읽어보시고요. 답은 1번이고요. 유기물에 있는 거 또 났어요. 유기물, 양분, 수분 보용률이 크다, CC 크다, 입단을 촉진시켜서 물리성을 개선한다, 좋은 거 다 있어요. 무기, 양분 공급한다. 가장 저항성 성분은 미근이죠, 그죠?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이 있는데 그 순서가 많은 순서대로 불러졌고요. 그 중에서 저항성 잘 안 녹는 게 리그닌입니다. 저항성이 크다고 얘기하고요. 배수가 불량한 습지나 늪에서 유기물의 양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한다. 맞죠? 습지에서 유기물이 쌓이죠, 그죠? 그럼 산소나 온도가 높은 데서는 유기물이 빨리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킬레이트 결합하는 미령 원소를 모두 골라라. 맞죠? 망간, 아연, 구리, 그죠? 철망, 아구, 알 이렇게 해오시라고 했어요. 철망, 아구, 알. 이게 대부분 킬레이트 결합을 해요. 아까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286쪽 한번 보시고요. 21번은 곰방한 거예요. 그죠? 질소 순환 과정. 아까 질산화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질소 순환 과정 동안 기본적으로 질소의 산화수가 변한다? 맞죠? 그죠? 어떤 때는 산소 붙었다가 질산화됐다 암모니테로 막 변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고. 질소 고정에는 생물. 네. 질소 산화적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고정했다가 생물적 고정, 또 자연적으로 번개 같은 거 쳐갖고 되는 게 있고. 산업적 발전은 뭐예요? 수소하고 질소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강한 고열, 고압 하면 질소, 암모늄 질소가 생기는 거죠. 암모늄 비료가 생기는 거예요. 맞는 거고요. 3번 암모니아 희산은 산성 조건보다 염기성 조건에서 잘 나타난다. 맞아요. 희산이라는 건 뭐예요? 질소 성분이 뜨겁고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염기성에서 잘 나타내요. 맞고요. 아까 또 나왔죠. 니트로소나스하고 니트로박터는 뭐예요? 질산화균인데 탈질균이라고 했어요.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질소는 토양이 생성되는 초기에는 가장 결핍적인 영양소다. 맞아요. 질소는 토양 생성되는 초기에 이게 많이 필요하죠. 탄질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22번 또 나왔죠. 탄질 문제. 풀 수 있겠죠. 네? 봐요. 탄소가 0.5. 그 다음에 질소가 0.05 볏짚을 1000kg 태비로 만들 때 탄질률을 25%로 맞추려 한다. 가해져야 될 질소량은 쉽죠. 단순하죠. 해설부터 보십시오. 얼마 안 남아갖고 25번까지 해야 되니까. 네? 처음에 곱하라고 했어요. 그죠? 1000kg, 볏짚이 1000kg인데 네? 1000kg에 딱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0.5로 곱하니까 500kg가 되고 탄소는 질소는 1000에다가 0.05로 곱하니까 5kg가 됐어요. 그래서 탄질률을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탄질률을 25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볏짚에 저기가 탄소가 500이니까 500에다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20kg이 돼. 그죠? 그래서 20kg가 되는데 질소가 20kg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5kg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있기 때문에 20에서 5를 빼면 15kg가 돼. 이거 단순한 문제죠. 이런 문제가 나요. 이제 단순하게. 나무 의사는 단순하게 나고 조금 어려우면 아까처럼 또 뭐 쓰게 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오염이 일어났을 때 복원 기술. 그래서 바이오 벤팅 이게 저기죠. 생물학적 처리 기술이에요. 생물학적 처리 기술은 바이오 디그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미생물 처리하는 생분해, 그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오염통입니다. 바이오 디그레이션은 미생물이고 바이오 벤팅은 뭐예요? 뒤집어서 하면 미생물들이 산소 같은 데 들거든지 해서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이고 랜드 파밍도 뒤집는 거예요. 바이오 벤팅은 공기를 주입하는 거고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네. 랜드 파밍은 뒤집는 거고 바이오 벤팅은 거기다 그 공기 같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토 리미데이션은 식물이 흡수해갖고 오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생물학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외우셔야 되겠죠. 24번입니다. 식물 복원이 아닌 거. 식물 복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로 파이토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파이토 스테빌레이션, 익스트랙션, 디그레이데이션 이런 건 인핸스, 리즈포스피어,
바이디그레이션 이런 건 다 식물 보건법이에요. 근데 4번 파이터 이것도 킬레이션 나왔네. 킬레이트 이런 식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식물이 킬레이트 결합은 안 해요. 그래서 그거 385쪽에 가면은 설명이 돼 있어요. 식물 보건법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파이토, 미생물은 바이오 이런 게 붙는다고 그랬고, 침식도 나왔어요. 25번. 그래서 1번 토양 침식은 빠른 속도로 이내 퇴적에 의한 토양층 형성을 방해한다. 맞죠? 아, 틀려요. 그죠? 방해한다. 촉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풍식은 면상, 세류, 협곡 징식으로 한다. 문제가 틀린 거 아니에요? 다음 중 틀린 거를 골라야 되네. 그죠? 그래서 풍식도 면상, 세류, 협곡이 맞아요. 순서.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부유가 있는데 이거는 풍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토양 침식의 기본적인 거는 이것도 틀려. 이게 관리, 수송, 퇴적이다. 한번 볼까요? 193쪽. 이거 토양 침식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더라고요. 393쪽. 이거 문제를 잘못 만들었네. 아니, 2번 같은 경우는 면상 풍식은 풍식이 아니라 물에 대한 그러네. 답이 네. 2번은 그런 거고, 그죠? 네. 옳은 걸로 고르는 건데. 김식은 천천히 일어나는 거고. 부유. 이 398쪽 한번 볼까요? 내가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모르겠네. 398. 잠깐만요. 398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게 풍식이 있는데, 풍식, 아까 수식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약동이라는 게 있고, 398. 이게 시험에 났던 거예요. 398, 약동, 1번, 2번, 포행, 3번, 부유예요. 근데 약동이라는 거는 지름이 0.1에서 0.5 사이에 있는, 저기예요. 약간 굵기가 그 정도 된 그거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제일 한 거죠. 이동량이 제일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유라는 거 3번 같은 경우는 위자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위자가 제일 작은 게 부유. 그 다음에 부유, 그 다음에 약동, 포행. 포행이 제일 큰 거고요. 양으로 치면은 약동이 제일 많아요. 50에서 90% 되고, 크기는 0.1에서 0.5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으로 치면 부유가 제일 두 번째고, 포행이 세 번째로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의 침식은 394쪽에 있어요. 보면은 토양은 물에 의한 침식, 즉 수식에 의한 소개로부터 분산 탈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된 입자들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퇴적되는 3단계를 거쳐요. 그것도 맞는 거죠. 4번도, 그죠? 네. 3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3번 틀리고, 4번은 맞는 거예요. 다 틀린 거네, 그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게 왜 틀린 거예요? 예? 약동이 많아야 되는데 부유라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죠? 약동이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이동량은 약동, 부유, 포행 이렇게 돼 있고, 크기는 포행, 약동, 부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동량은 약동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부유, 포행 순서로 돼 있고, 크기로 친다 그러면 포행이 가장 굵은 거예요. 1mm 이상. 약동은 0.1에서 0.5 사이에, 부유는 0.1에서 0.025 순서가 돼 있고, 그래서 3번 틀린 거고, 2번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수식이에요. 수식에 대해서 이제 침식이 있는데, 이제 면상 침식이 있고, 세류 침식이 있고, 협곡. 그러니까 진행된 순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풍식이 아니고 뭐예요? 예. 수식에 의한 거다. 그 다음에 193쪽에 보면 빠른 속도로 이게 193쪽에 보시면 지질 침식은 굴곡이 심한 자연지형을 고르게 하고 뭐 메우는 작업이다. 그래서 느린 속도로 해요. 그죠? 천천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93쪽 그 페이지 적혀 있죠. 그 가셔서 꼭 보셔요. 답은 4, 네, 뭐죠? 4번이 맞아요. 4번. 이런 거 생각나요, 그럼? 응? 네. 4번이 맞는 거야. 됐어. 헷갈렸어. 옳은 거 고르는 건데. 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